말을 하고 나면 후회할 때가 있다.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할 때도 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후회의 무게는 늘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하지 않은 말 때문에 밤새 뒤척인 적도 있다. 그러나 더 자주, 더 오래 남는 건 쏟아낸 말들이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거기서 멈추지 못했을까? 왜 한마디면 될 것을 10마디로 느렸을까? 생각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 이 문장 앞에서 멈칫하게 된다. 불쾌하지는 않다. 그보다는 무언가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우림은 말이 많은 사람을 자주 만난다. 그 사람이 남일 때는 쉽게 판단한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많을까? 듣는 사람은 생각 안 하나? 저러다 중요한 말도 묻히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자기 차례가 오면 똑같이 된다. 할 말은 하나였는데 입을 열면 10개가 쏟아진다. 말하는 도중에도 느낀다. 이건 아닌데. 이쯤에서 멈춰야 하는데. 그런데 멈추지 못한다. 말을 멈추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시작은 쉬운데 끝이 어렵다. 말하는 동안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기 때문이다. 처명하고 있다는 느낌,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 설득하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말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뿌듯해진다. 다 말했다. 이제 상대도 알겠지. 그러나 상대의 표정은 달라져 있다.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시선을 내린다. 맞장구를 치던 사람이 말없이 커피잔만 만진다. 그제야 느껴진다. 내 말이 상대에게 닿지 않았구나. 닿기는커녕 밀어냈구나. 이상한 일이다. 말을 많이 했는데 왜 허전할까? 전달은 됐을 텐데 왜 연결된 느낌은 없을까? 말은 도구다.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 그런데 가끔 그 도구가 생각 대신 움직인다. 생각이 먼저 있고 말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말이 먼저 나가고 생각이 나중에 따라붙는다. 아니, 따라붙지도 못한다. 말은 이미 저 멀리 가버렸고 생각은 여전히 출발선에 서 있다. 그래서 말을 마치고 나면 이상한 공허가 온다. 분명히 많이 말했다. 열심히 말했다. 그런데 무엇을 말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는 건 상대의 표정, 조금씩 멀어지던 눈빛, 희미해지던 반응. 그 순간을 떠올리면 후회가 밀려온다. 말을 덜 할걸. 거기서 멈출걸. 한마디만 하고 기다릴걸. 그랬으면 상대가 말할 차례였을 텐데. 그랬으면 대화가 됐을 텐데.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다. 누구나 안다. 그런데 막상 대화 속에 들어가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내 말을 전달하는 것, 내 생각을 설명하는 것, 내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상대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 아니, 들리기는 한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처럼 듣는다. 상대가 말을 마치면 내 차례가 온다는 것만 기다린다. 그래서 상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말이 시작된다. 아, 그거.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상대는 자기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내 이야기가 먼저 치고 들어갔다. 상대는 입을 다문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그 끄덕임은 동의가 아니다. 포기에 가깝다.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구나. 자기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그러면 그냥 듣고 있자. 그렇게 대화는 독백이 된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지만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한다. 듣는 척하면서 다음 할 말을 준비한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오면 쏟아낸다. 그런 대화가 끝나면 피곤하다. 많이 말했으니까. 그러나 채워진 느낌은 없다. 오히려 비워진 느낌이다. 무언가를 나눈 것 같지 않다. 그냥 각자 쏟아낸 것 같다. 말이 많은 사람은 불안한 사람일 때가 많다. 침묵이 두렵기 때문이다. 대화 중에 잠깐 침묵이 흐르면 어떤 사람은 그 침묵을 견딘다. 기다린다. 상대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 혹은 자기도 생각을 정리한다. 침묵은 대화의 일부다. 쉼표 같은 것이다.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 침묵이 오면 불안해진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상대가 화난 건가? 내가 실수한 건가?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건가? 그래서 침묵을 메우려고 말을 꺼낸다. 아무 말이라도 한다. 날씨 이야기, 지나가는 사람 이야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그렇게 침묵은 사라진다. 그러나 침묵과 함께 무언가도 사라진다. 생각이 깊어질 수 있는 순간,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는 순간, 서로를 느낄 수 있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말에 묻혀 사라진다.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만나면 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자기 이야기, 주변 사람 이야기, 최근에 있었던 일 이야기. 쉬지 않고 말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다. 활발한 사람이구나.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만나고 나면 피곤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작 그 사람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이 들었는데 모른다. 이상한 일이다.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 사람의 말은 많았지만 깊이가 없었다. 표면을 스치는 말들이었다.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있었던 일, 했던 일, 할 일, 그런 이야기만 있었다.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도 모르는 거였다. 그 사람이 보여준 건 일정표였다. 그 사람 자체는 아니었다. 반대로 말이 적은 사람도 떠오른다. 그 사람은 조용했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도 말을 아꼈다. 질문을 받으면 잠깐 생각하고 답했다. 길게 말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이 사람은 왜 말이 없을까? 불편한 건가? 재미없는 건가? 나를 싫어하는 건가? 그런데 몇 번 만나다 보니 달라졌다. 그 사람의 짧은 말들이 오래 남았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조금 쉬어도 괜찮아. 네가 결정해. 그런 말들.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많은 말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 딱 필요한 말만 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편안했다. 내가 말해도 되고 말하지 않아도 됐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듣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판단 없이, 기다림 없이 그냥 듣고 있다는 것. 그런 사람 앞에서는 나도 말이 줄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됐다. 그러고 보면 신기하다. 말이 적은 사람 앞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나눈 느낌이 들었다. 말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많이 들었는데 허전했고, 말이 적은 사람 앞에서는 조금 들었는데 충분했다. 왜 그럴까? 말의 양과 연결의 깊이는 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비례할 때도 있다. 말이 많으면 듣는 사람이 지친다. 처음에는 집중한다. 그러나 말이 계속되면 집중이 흐려진다. 중요한 말과 중요하지 않은 말이 섞인다. 듣는 사람은 무엇이 핵심인지 모르게든 그래서 그냥 흘려듣게 된다.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 자기 말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말하는 동안은 상대의 표정을 잘 보지 못한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느라 바쁘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말을 따라가느라 바쁘다. 말이 말을 낳고 그 말이 또 말을 낳는다. 어디서 시작했는지 잊어버린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냥 말이 흘러간다. 그래서 말을 마치면 공허하다. 많이 말했는데 무엇을 말했는지 모르겠다. 상대에게 닿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혼자 말한 것 같다. 말을 쏟아내고 난 뒤 왜 더 허전했던 걸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본다. 허전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었다는 뜻이다. 이해받고 싶었다. 공감받고 싶었다. 인정받고 싶었다. 그 욕구가 말을 밀어냈다. 그런데 말이 많아질수록 그 욕구는 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멀어졌다. 상대는 점점 듣기만 하게 됐다. 반응이 줄었다. 눈빛이 희미해졌다. 연결은 끊어지고 있었다. 말이 연결을 만드는 게 아니었다. 들음이 연결을 만드는 것이었다. 내가 말할 때 상대가 듣고, 상대가 말할 때 내가 듣고, 그 주고받음 속에서 연결이 생긴다. 그런데 나만 말하면 상대는 계속 듣기만 해야 한다. 듣는 것도 에너지가 든다. 듣다 보면 지치면 마음이 다친다. 마음이 다치면 연결은 끊어진다. 그래서 많이 말했는데 허전했던 거다. 연결이 아니라 단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가가려고 말했는데 말할수록 멀어졌다. 생각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 이 문장이 다시 떠오른다. 처음 읽었을 때는 불편했다. 나도 말이 많은 편이니까 나를 가리키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곱 씹어보면 이 문장은 판단이 아니라 관찰에 가깝다. 생각이 없어서 말이 많은 게 아니다. 생각할 틈 없이 말이 나가는 것이다. 말과 생각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먼저 오고 말이 따라와야 한다. 그런데 그 간격이 사라지면 말이 생각을 앞지른다. 생각 없이 말이 먼저 나간다. 그런 순간 말은 생각의 표현이 아니라 생각의 대체물이 된다. 생각하는 대신 말한다. 느끼는 대신 말한다. 존재하는 대신 말한다. 그래서 말을 마치면 허전하다. 말은 많이 했는데 정작 나는 거기 없었다. 생각도 없었고 감정도 없었다. 그냥 말만 있었다. 껍데기만 있었다. 말이 많아지는 순간들을 떠올려 본다. 긴장할 때 말이 많아진다.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긴장하면 침묵이 두려워진다. 침묵이 어색함을 만들 것 같다. 그래서 말로 채운다. 아무 말이라도. 불안할 때
말이 많아진다. 상대가 내 말을 이해했는지 확신이 없을 때 오해가 생길까봐 걱정될 같은 말을 다르게 반복한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해하겠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지. 그러나 반복할수록 상대는 지친다. 이해는커녕 짜증이 쌓인다. 연명할 때 말이 많아진다.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책임지기 싫을 때 짧게 인정하면 될 것을 길게 늘어놓는다. 상황이 이러해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었고 말이 길어질수록 진정성은 희미해진다. 듣는 사람은 안다. 이 사람은 미안한 게 아니라 빠져나가려는 거구나. 확신이 없을 때 말이 많아진다.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말을 할 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할 때,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를 때, 그럴 때 말은 더 길어진다. 말하면서 확신을 만들려고 한다. 말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한다. 그러나 말은 확신을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불확실함을 드러낸다. 그러고 보면 말이 많은 순간에는 공통점이 있다. 확신이 있을 때가 아니다. 확신이 없을 때다.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다. 조급할 때다. 안정되어 있을 때가 아니다. 흔들릴 때다. 말은 그 흔들림을 감추려는 시도, 말로 빈틈을 메우려는 시도다. 그러나 말은 빈틈을 메우지 못한다. 오히려 빈틈을 더 드러낸다. 말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불안이 보인다. 그 사람의 조급함이 보인다. 그 사람의 두려움이 보인다. 말이 그것들을 가리지 못한다. 오히려 밑줄을 긋는다. 반대로 말이 적은 순간을 떠올려 본다.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말이 줄어든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는다. 생각이 먼저 마무리되고 그 다음 말이 나온다. 그런 말은 짧다. 그러나 무게가 있다. 상대를 신뢰할 때 말이 줄어든다. 이 사람은 내 말을 오해하지 않을 거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거다. 그러면 말이 짧아진다. 핵심만 말해도 충분하다. 마음이 편할 때 말이 줄어든다. 증명할 것이 없을 때, 설득할 것이 없을 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을 때, 그러면 침묵도 편하다. 굳이 말로 채우지 않아도 된 말의 양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 말이 많을 때는 마음이 불안정하다. 말이 적을 때는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패턴은 있다. 자신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 오늘 유독 말이 많았다면 무언가 불안했던 게 아닐까? 무언가 증명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무언가 붙잡고 싶었던 게 아닐까? 말은 그런 것들의 표현이다. 의식하지 못해도 말에 담긴다. 그래서 말을 돌아보면 자신이 보인다. 오늘 무엇을 말했는지 돌아보면 오늘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다. 듣는 것은 어렵다. 말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할 때는 내가 주도권을 갖는다.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속도를 정한다. 상대면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들을 때는 다르다.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야 한다. 상대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 상대의 방향을 따라가야 한다. 그것은 일종의 포기다.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듣는 것이 어렵다. 통제하려는 사람은 듣지 못한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은 듣지 못한다. 상대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자기 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잘 듣는 사람은 비어있는 사람이다. 자기 생각을 잠시 내려놓은 사람이다. 자기 말을 잠시 멈춘 사람이다. 그 빈자리에 상대의 말이 들어온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말하기가 편하다. 내 말이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든다. 판단 없이 들어주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된다.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이야기를. 말을 줄이면 무엇이 달라질까?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다. 내가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상대가 오해할 것 같아서, 침묵이 어색할 것 같아서. 그러나 그 불안을 견디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상대의 표정이 보인다. 상대의 말이 들린다. 대화의 흐름이 느껴진다. 말을 많이 할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다. 자기 말에 가려 있었던 것들이다. 말을 줄이면 그것들이 드러난다. 그리고 연결이 생긴다. 말이 적어졌는데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 이상하지만 사실이다. 말은 연결의 도구이지만 너무 많으면 연결을 막는다. 적당히 줄여야 연결이 생긴다. 다시 그 문장으로 돌아온다. 생각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 이제 이 문장이 다르게 읽힌다. 비난이 아니다. 경고도 아니다. 그냥 관찰이다. 인간에 대한 관찰. 나 자신에 대한 관찰. 말이 많아질 때 나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느끼고 있지도 않았다. 그냥 말하고 있었다. 말이 나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말을 마치면 허전했다. 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말만 있었고 나는 없었다. 말을 쏟아내고 난 뒤 왜 더 허전했던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할지 모른다. 말은 있었는데 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은 없었고
말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답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왜 나는 생각 없이 말했을까? 왜 나는 말로 무언가를 채우려 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불안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조급했을까? 그 질문들이 남는다. 답은 아직 모른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그리고 그 질문이 생각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한 번의 실수는 실수로 끝난다. 그러나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패턴이다. 습관이다. 어쩌면 나라는 사람의 일부다. 말이 많았던 순간을 떠올려본다. 한 번이 아니었다. 여러 번이었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말이 많아졌다. 그때마다 비슷하게 후회했다. 그리고 또 반복했다. 왜 반복될까? 모르는 게 아니다. 말을 줄여야 한다는 건 안다. 상대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 거리가 있다.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습관은 무의식에 새겨진 반응이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바꾸기 어렵다. 의식하는 순간에는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습관이 튀어나온다. 말이 많아지는 것도 습관이다.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반응이다. 그 상황이 오면 생각보다 먼저 입이 열린다. 말이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다. 습관의 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이 습관이 생겼을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부터 그랬다. 아마 오래전부터였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였을 수도 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본다. 말을 잘하는 아이가 칭찬받았다. 발표를 잘하는 아이, 대답을 잘하는 아이, 조용한 아이는 주목받지 못했다. 왜 말이 없니? 생각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그런 말을 들었다. 그래서 말을 배웠다. 말을 해야 존재가 인정된다는 것을, 조용하면 무시당한다는 것을, 말을 많이 해야 똑똑해 보인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만들어졌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한 건 아니다. 그러나 비슷한 메시지는 어디에나 있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말을 못하면 손해본다.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런 메시지들. 그 메시지들이 쌓이면서 침묵은 부정적인 것이 되었다. 말을 안 하면 불안해졌다.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았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신뢰받는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랑받는가? 돌아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말이 많은 사람은 처음에는 주목받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만든다. 말이 적은 사람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신뢰가 쌓인다. 말의 양과 신뢰는 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비례할 때도 있다. 말이 많을수록 가벼워 보인다. 말이 적을수록 무게가 느껴진다. 그러나 습관은 이런 것을 무시한다. 습관은 오래된 믿음을 따른다. 말을 해야 인정받는다는 믿음, 말을 안 하면 무시당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팔렸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은 계속 그 믿음대로 작동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관찰해본다.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떠오른다. 그 사람은 모임에서 항상 말을 많이 했다. 대화의 중심에 있으려 했다. 누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곧바로 끼어들었다. 아, 그거?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상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끊겼다. 처음에는 몰랐다. 그냥 활발한 사람이구나 싶었다. 그런데 몇 번 겪다 보니 패턴이 보였다. 그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못했다. 항상 자기 이야기로 가져왔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길게 느렸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이기적이어서일까? 남을 배려하지 못해서일까? 나중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불안해 보였다.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계속 말했던 게 아닐까? 그렇게 보면 달라진다. 말이 많은 사람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다. 짜증 대신 이해가 생긴다. 판단 대신 연민이 생긴다. 저 사람도 나와 같구나. 저 사람도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말하는 거구나. 무시당할까봐, 잊혀질까봐, 연결이 끊어질까봐. 그래서 말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거구나. 그 불안은 나에게도 있다. 형태는 다를 수 있다. 표현 방식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뿌리는 같다. 인정받고 싶다. 연결되고 싶다. 존재를 확인받고 싶다. 그 욕구가 말을 밀어낸다. 말 뒤에는 욕구가 있다. 말은 표면이고 욕구는 깊은 곳에 있다. 표면만 보면 말이 많은 사람이 보인다. 깊은 곳을 보면 불안한 사람이 보인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다. 잘못된 욕구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욕구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인정 없이 살기 어렵다.
그러나 그 욕구가 너무 강해지면 문제가 된다. 인정받기 위해 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인정은 멀어진다. 듣는 사람이 지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 불안해진다. 더 말이 많아진다. 악순환이다.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 이것도 말을 늘린다. 자기 의견을 말했는데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불안해진다. 내가 틀린 건가? 그래서 더 설명한다.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한다. 상대가 이해 못해서 그런 거야. 더 설명하면 알아들을 거야. 그러나 상대는 이해 못한 게 아니다. 이해했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설명한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멀어진다. 연결되고 싶은 욕구. 이것도 말을 늘린다.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 내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나를 알게 될 거야. 나를 알면 가까워질 거야.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연결은 희미해진다. 상대는 듣기만 해야 하니까, 상대가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는 사람은 지친다. 지치면 마음이 다친다. 연결은 열린 마음에서 생긴다. 닫힌 마음에서는 연결이 생기지 않는다. 이 욕구들은 나쁜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욕구 자체가 아니라 욕구를 채우려는 방식이다. 말을 많이 해서 인정받으려 한다. 그러나 말이 많으면 인정받기 어렵다. 말을 많이 해서 연결되려 한다. 그러나 말이 많으면 연결되기 어렵다. 방식이 목적과 어긋난다. 그런데 이 어긋남을 인식하지 못한다. 습관이기 때문이다.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말하고 후회하고 또 말하고. 침묵이 불편해서 말을 채웠던 습관. 이것을 떠올려 본다. 대화 중에 침묵이 오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어떤 사람에게 침묵은 편안하다 생각할 시간이다. 느낄 시간이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말 없이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편한 관계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침묵은 불편하다. 어색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상대가 지루해하는 것 같다.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침묵을 메우려고 말을 꺼낸다. 침묵이 불편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불편하다. 고요함이 불편하다. 아무 소리도 없으면 불안해진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놓는다. 음악을 틀어놓는다. 무언가로 채워놓는다. 외부의 침묵이 불편한 것은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조용해지면 생각이 들린다. 감정이 들린다.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 올라온다. 그래서 소리로 덮는다. 말로 덮는다. 대화 중의 침묵도 마찬가지다. 침묵이 오면 생각이 떠오른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상대가 기분 나빠한 건가? 이 관계가 괜찮은 건가? 그런 생각들이 올라온다. 그게 불편하다. 그래서 말로 덮는다. 상대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려고 같은 말을 다르게 반복했던 패턴. 이것도 떠올려 본다. 무언가를 설명할 때 한 번 말하고 끝내기가 어렵다. 상대가 알아들었는지 확신이 안 선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 그러니까 내 말은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다. 반복할 때마다 상대의 표정을 살핀다. 알아들은 것 같은가? 고개를 끄덕이는가? 눈빛이 이해의 표시를 보이는가? 그런데 상대의 반응이 기대만큼 명확하지 않다. 끄덕이긴 하는데 확신이 안 선다. 그래서 또 반복한다. 반복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지친다. 지친 표정이 보인다. 그러면 더 불안해진다. 아직 이해 못한 건가? 그래서 또 설명한다. 이 패턴의 뿌리는 무엇일까? 상대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상대의 이해력을 믿지 못한다. 혹은 자기 설명력을 믿지 못한다. 혹은 둘 다. 믿음이 있으면 한 번으로 충분하다. 내가 설명했고 상대가 들었다. 이해했을 것이다. 못 이해했으면 물어보겠지. 그 믿음이 있으면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반복하게 된다. 상대가 안 물어봐도 다시 설명한다. 혹시 모르니까 확실히 해두려고. 그러나 그 확실함은 오지 않는다. 아무리 반복해도 확신이 안 선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화가 끝난 뒤에도 머릿속에서 혼자 말을 이어갔던 시간대. 이것도 익숙하다. 대화가 끝났다. 상대와 헤어졌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대화가 계속된다. 아까 그 말은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대답할 걸. 그 말은 왜 했을까? 상대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혼자서 대화를 다시 한다. 실제로는 없는 대화를 상대 없이 혼자서 머릿속에서. 이것은 반추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다. 끝나지 않는 회전목마 같다. 같은 장면이 계속 돌아온다. 빠져나오기 어렵다. 반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완결되지 않은 느낌 때문이다. 대화가 끝났는데
마음이 끝나지 않았다. 뭔가 찜찜하다. 뭔가 불안하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다시 대화한다. 완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머릿속 대화로는 완결이 안 된다.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혼자서 상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의 실제 반응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추는 끝나지 않는다. 계속 돌고 돈다. 이 세 가지 패턴에는 공통점이 있다. 침묵을 메우려는 말, 확인하려고 반복하는 말,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말, 모두 불안에서 시작된다. 불안을 해소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이 커진다. 말로 불안을 해소하려는 시도는 실패한다. 말은 불안을 잠시 덮을 수 있다. 그러나 사라지게 하지는 못한다. 덮어둔 불안은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또 말로 덮는다. 반복이다. 불안은 말로 해소되지 않는다. 불안은 마주해야 해소된다. 왜 불안한지 들여다봐야 한다. 무엇이 두려운지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불안이 줄어든다. 그러나 마주하는 것은 어렵다. 불편하다. 그래서 말로 덮는다. 더 쉬운 방법이니까.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패턴만 강화된다. 말이 많아지는 순간에는 공통점이 있다. 확신이 있을 때가 아니라 확신이 흔들릴 때다. 확신이 있으면 말이 짧아진다. 한마디로 충분하다. 설명이 필요 없다. 확신 자체가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신이 흔들리면 말이 길어진다.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으니까 말을 많이 해서 확신을 만들려고 한다. 상대를 설득하면서 자기도 설득하려고 한다. 그래서 말이 길어진다.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잃을 것 같을 때 여유가 있으면 말이 줄어든다. 기다릴 수 있다. 상대의 반응을 기다릴 수 있다. 침묵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여유가 없으면 말이 많아진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지금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것 같다. 조급함이 말을 밀어낸다. 그래서 말이 쏟아진다. 상대를 신뢰할 때가 아니라 신뢰가 불안할 때다. 신뢰가 있으면 말이 짧아도 된다. 상대가 알아들을 거라고 믿으니까. 오해해도 나중에 풀릴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나 신뢰가 불안하면 말이 많아진다. 상대가 내 말을 오해할 것 같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모를 것 같다. 그래서 더 설명한다. 더 강조한다. 더 반복한다. 결국 말이 많아지는 순간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다. 안정된 마음에서는 말이 적다. 흔들리는 마음에서 말이 많아진다. 말은 흔들림의 표현이다. 흔들림을 숨기려고 말하지만 말이 오히려 흔들림을 드러낸다. 말이 많을수록 흔들림이 선명해진다. 이것을 인식하면 달라진다. 말이 많아지려 할 때 잠깐 멈추고 자신을 관찰할 수 있다. 지금 나는 왜 말하려고 하는가? 무엇이 불안한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 말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자동적인 반응이 멈추고 의식적인 선택이 시작될 수 있다. 타인을 관찰하면 나 자신이 보인다. 말이 많은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사람의 불안이 내 불안과 닮았다. 그 사람의 패턴이 내 패턴과 닮았다. 타인은 거울이다. 타인에게서 보이는 것은 사실 나에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된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많을까? 이 질문은 곧 나는 왜 말이 많았을까로 이어진다.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불안할까? 이 질문은 곧 나는 뭐가 불안했을까로 이어진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자기 이해로 돌아온다. 말 뒤에 숨은 욕구를 인식하면 욕구 자체를 다르게 다룰 수 있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이것은 말로 채워지지 않는다. 말을 많이 해서 인정받으려 하면 오히려 인정이 멀어진다. 진짜 인정은 다른 방식으로 온다. 행동으로 온다. 일관성으로 온다. 시간이 쌓이면서 온다.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온다.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 이것도 말로 채워지지 않는다. 말을 많이 해서 연결되려 하면 오히려 연결이 끊어진다. 진짜 연결은 들음에서 온다. 상대의 말을 듣는 것, 상대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 내 말을 줄이고 상대의 자리를 만드는 것. 그래야 연결이 생긴다.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 이것도 말로 채워지지 않는다. 말을 많이 해서 증명하려 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진다. 진짜 증명은 간결함에서 온다. 확신이 있으면 말이 짧아진다. 짧은 말에 무게가 실린다. 긴 설명보다 짧은 단정이 강하다. 이 패턴들을 인식한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습관은 오래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인식 자체가
시작이다. 인식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인식하지 못하면 변화가 불가능하다. 다음에 말이 많아지려 할 때 잠깐 멈출 수 있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한 거구나. 아, 지금 내가 뭔가를 붙잡으려는 거구나. 그 인식이 스치면 말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조금이면 충분하다. 완전히 바뀔 필요 없다. 조금씩 바뀌면 된다. 한 번에 10마디 하던 것을 9마디로, 9마디를 8마디로, 조금씩. 그 조금씩이 쌓이면 어느 순간 패턴이 바뀌어 있다. 습관이 바뀌어 있다. 자신이 바뀌어 있다. 말이 많아질 때 나는 무엇을 붙잡으려 했던 걸까? 이 질문 앞에서 멈춰본 답을 서두르지 않는다. 질문이 머물게 둔다. 인정을 붙잡으려 했던 걸까? 연결을 붙잡으려 했던 걸까? 존재감을 붙잡으려 했던 걸까?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붙잡으려 했던 걸까? 아마 상황마다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었을 것이다. 무언가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무언가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 그래서 말로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말은 붙잡는 도구가 아니었다. 말은 전달의 도구다. 붙잡으려고 쓰면 어긋난다. 전달은 안 되고 붙잡지도 못한다. 붙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지금은 질문만 남겨둔다. 패턴을 인식하면 자유로워진다.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해도 거리가 생긴다. 패턴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에서 선택이 가능해진다. 예전처럼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잠깐 멈추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물론 쉽지 않다. 패턴은 강하다. 습관은 끈질기다. 수없이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실패해도 괜찮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씩 나아지면 되니까. 말이 많은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욕구도 잘못이 아니다. 다만 방식이 어긋나 있었을 뿐이다.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았을 뿐이다. 그것을 인식하면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된다.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 그냥 이해하게 된다. 아, 나는 이랬구나. 이런 이유로 그랬구나. 이해하면 부드러워진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말 많은 사람을 보면 짜증보다 이해가 앞선다. 저 사람도 뭔가를 붙잡으려는 거구나. 나와 같구나. 그 이해가 연결의 시작이다. 판단 없이 보는 것, 같은 인간으로 보는 것. 그러면 관계가 달라진다. 말이 많아질 때 나는 무엇을 붙잡으려 했던 걸까?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된다. 가끔 떠올리면 된다. 말이 많아지려 할 때 이 질문이 떠오르면 잠깐 멈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을 것이다. 지금 나는 뭘 붙잡으려 하는가? 그 순간의 멈춤이 변화의 시작이다. 작은 멈춤, 작은 인식, 그것이 쌓여서 새로운 패턴이 된다. 지금은 여기까지다. 질문만 남겨둔다. 답은 천천히 삶 속에서 찾아갈 것이다. 사람은 말을 한다.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능력이라고 한다.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생각을 소리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다고. 그런데 이상하다.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말 때문에 이토록 많은 문제를 겪는다.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오해하고, 말로 관계를 망친다. 말을 잘해서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말을 잘못해서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말은 도구다. 그런데 도구가 주인을 지배할 때가 있다. 말이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말이 생각을 대신할 때가 있다. 말이 관계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말이 관계를 끊을 때가 있다. 인간은 말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을까? 그 관계는 늘 순탄했을까? 아니면 늘 어긋나 있었을까? 말의 원래 기능은 전달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것, 생각을, 감정을, 의도를 상대에게 닿게 하는 것. 그런데 말은 전달만 하지 않는다. 차단도 한다. 회피도 한다. 포장도 한다. 말로 차단하는 경우 상대가 질문한다. 불편한 질문이다. 대답하기 싫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 질문과 관련 없는 말을 늘어놓는다. 말이 많아지면 질문이 묻힌다. 상대는 혼란스러워진다. 결국 질문을 포기한다. 말이 벽이 된 것이다. 말로 회피하는 경우 감정을 마주하기 싫다. 슬픔을, 분노를, 두려움을. 그래서 말로 덮는다.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피하기 위해 말한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 괜찮은 척한다. 말이 도피처가 된 것이다. 말로 포장하는 경우 있는 그대로 말하기 싫다. 부끄럽거나 불리하거나 두렵거나. 그래서 말을 꾸민다. 사실을 살짝 비튼다. 좋게 들리도록 다듬는다. 말이 가면이 된 것이다. 이 모든 경우에서 말은 전달의 도구가 아니다. 방어의 도구다. 숨기는 도구다.
왜 그렇게 될까? 말이 쉽기 때문이다.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이다. 침묵은 어렵다. 침묵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한다. 감정을 느껴야 한다.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그것은 에너지가 드는 일이다. 말은 그 과정을 건너뛰게 해준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도 말할 수 있다.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말할 수 있다. 입을 열면 무언가가 나온다. 그것이 의미 있든 없든. 그래서 말은 도피가 된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 불편한 감정으로부터의 도피, 어려운 생각으로부터의 도피. 말을 하는 동안은 그것들을 안 봐도 된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든다. 이것은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말이 적다. 말을 꺼내기 전에 오래 생각한다. 생각이 정리되면 말한다. 그래서 말이 짧다. 그러나 무게가 있다. 반대로 생각이 얕으면 말이 많아진다. 생각할 시간 없이 말이 나온다. 말하면서 생각한다. 아니, 말하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말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말이 길다. 그러나 무게가 없다. 이것은 판단이 아니다. 현상에 대한 관찰이다.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이다. 깊이 생각한 말은 자신에게도 명확하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안다. 왜 말하는지 안다. 그래서 확신이 있다. 확신이 있으니 말이 짧아도 된다. 생각 없이 한 말은 자신에게도 흐릿하다.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왜 말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불안하다. 불안하니 말이 길어진다. 말로 채우려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관계들. 관계를 생각해 본다. 가까운 관계, 멀어진 관계. 그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가까운 관계에서는 말이 적어도 괜찮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 말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다. 그것 자체가 편안하다. 멀어진 관계에서는 침묵이 불편하다.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다. 어색함을 깨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말을 꺼낸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을. 날씨, 근황, 안부, 형식적인 말들. 그런 말들은 관계를 가깝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리를 확인시켜준다. 우리는 이 정도의 말만 할 수 있는 사이구나. 깊은 이야기는 못하는 사이구나. 말이 많아지면 관계가 가까워질까? 그렇지 않다. 말이 많아지면 오히려 멀어질 때가 많다. 상대의 말을 들어야 가까워진다. 상대의 침묵을 견뎌야 가까워진다. 내 말을 줄이고 상대의 자리를 만들어야 가까워진다. 그것이 진짜 연결이다. 그런데 불안하면 그게 안 된다. 상대의 침묵이 두렵다. 내 자리를 잃을 것 같다. 그래서 말로 채운다. 채울수록 상대는 밀려난다. 밀려난 상대는 멀어진다. 관계를 붙잡으려고 말했는데 말이 관계를 밀어냈다. 역설이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이 전달되었던 순간들. 말 없이 전달되는 것들이 있다. 눈빛, 표정, 몸짓, 분위기. 말보다 정확할 때가 있다. 말보다 깊을 때가 있다.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있었던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같이 있었다. 그런데 많은 것이 전달되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있구나.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구나.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졌다. 말로 했다면 어색했을 것이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이해해. 말로 하면 어색하다. 진심이 의심된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는 의심이 없다. 말이 없으니 포장이 없다. 있는 그대로다. 그래서 더 믿음이 간다. 슬픈 순간에 누군가가 옆에 있었던 적.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다. 조언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그게 더 위로가 됐다. 말로 하는 위로는 때때로 거리를 만든다. 힘내. 괜찮아. 잘 될 거야. 그 말들이 오히려 슬픔을 외롭게 만들 때가 있다. 그러나 말 없이 옆에 있어주면 다르다. 이 사람은 내 슬픔을 견뎌주는구나. 함께 있어주는구나. 그 존재 자체가 위로다. 말은 한계가 있다.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없다. 어떤 것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깊은 감정은 말로 다 담기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말에 담긴 감정은 일부에 불과하다. 말은 감정의 껍데기만 전달한다. 감정의 깊이는 전달하지 못한다. 복잡한 생각도 말로 다 담기지 않는다. 말로 정리하는 순간 뭔가가 빠진다. 생각의 복잡함이 말의 단순함 속에서 사라진다. 말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말을 아낀다. 다 말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중요한 것만 말하려 한다. 나머지는 침묵에 맡긴다. 말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 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핵심은 흐려진다. 말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한 기억.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말이 많았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기억은 어떤가?
분명히 많은 말을 들었다. 그런데 무슨 말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기억난다. 계속 말하고 있었다는 것은 기억난다. 그러나 내용은 흐릿하다. 왜 그럴까? 말이 너무 많으면 기억에 남지 않는다. 모든 것이 똑같은 무게로 쏟아지면 어떤 것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전부 섞여서 흐릿해진다. 그 사람의 인상은 남았다.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인상, 그것만 남았다.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그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말이 적었지만 오래 남은 사람에 대한 기억, 반대로 말이 적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기억은 다르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조용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다. 그 사람이 했던 몇 마디가 기억난다.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적었지만 정확했다. 그 사람의 인상도 다르게 남았다. 깊은 사람이라는 인상,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 말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인상이 생겼다. 침묵이 그 사람의 말에 무게를 더해줬다. 말을 아끼니까 할 때는 중요한 말이었다. 듣는 사람도 집중하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기억에 남았다. 많지 않았지만 남았다. 적었기 때문에 남았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이 떠오른다.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인상을 남기고 있을까? 말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될까? 말을 많이 했지만 뭘 말했는지 기억 안 나는 사람. 항상 말하고 있었는데 정작 깊이가 없었던 사람. 아니면 말이 적지만 무게 있는 사람으로 기억될까?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한 말은 기억에 남는 사람. 조용했지만 깊이가 느껴졌던 사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상은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방향은 있다. 말을 줄이면 말의 무게는 말을 늘리면 말의 무게는 줄어든. 말이 줄어드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이것을 오해하기 쉽다. 말이 줄면 관심이 없는 거라고. 말을 안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 말이 줄어드는 것은 관심의 감소가 아닐 수 있다. 생각이 깊어지는 과정일 수 있다. 상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다. 뭐라고 해야 할지 신중해진다. 잘못된 말로 상처 주기 싫으니까. 적절한 말을 찾느라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말이 줄어든다. 반대로 상대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말이 쉽게 나온다.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니까. 그래서 말이 많아진다. 관심이 많을수록 말이 줄어들 수 있다. 관심이 없을수록 말이 많아질 수 있다. 역설이지만 사실이다. 침묵이 불편한 것은 상대 때문이 아니다. 침묵이 불편할 때가 있다. 상대와 있는데 말이 없으면 불편하다.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그 불편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상대 때문일까? 아니다. 침묵이 불편한 것은 상대 때문이 아니다. 자기 안에 무언가 때문이다.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하니까. 말로 채우지 않으면 빈 공간이 드러나니까. 그 빈 공간이 불편하다. 그 공간에서 생각이 올라온다.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 올라온다. 그래서 말로 채우려 한다.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안에 빈 공간을 보지 않으려고. 상대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상대는 침묵을 편하게 느끼고 있을 수 있다. 불편한 것은 오직 나뿐이다. 이것을 알면 달라진다. 침묵이 와도 상대 탓을 하지 않게 된다.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된다. 인간은 말 속에서 길을 잃는다. 말은 지도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정리해주는 지도. 그러나 말이 너무 많으면 지도가 복잡해진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된다. 혼자 생각할 때도 그렇다. 머릿속에서 말이 너무 많으면 혼란스럽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뒤엉킨다. 어떤 게 진짜 내 생각인지 모르겠다. 대화할 때도 그렇다. 말이 너무 많으면 핵심이 사라진다. 듣는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 말하는 사람도 뭘 말하려 했는지 잊는다. 침묵은 길을 찾게 해준다. 말을 멈추면 생각이 정리된다. 핵심이 드러난다. 방향이 보인다. 오래 기억에 남은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던가? 이 질문 앞에서 멈춰본.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오래 기억에 남은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말이 많았던가? 아니면 말이 적었던가? 기억을 더듬어 본다. 오래 남은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있었다. 존재 자체가 느껴졌다. 말없이도 전달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이 한 말은 기억난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명하다. 그들의 침묵도 기억난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 함께 있어도 괜찮은 침묵. 그 침묵 속에서 편안했다. 그런 사람들이 오래 남았다.
말의 무게는 양과 반비례한다. 이것은 물리법칙 같다. 말이 많으면 무게가 줄어든다. 말이 적으면 무게가 늘어난다. 희소성의 원리다. 많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적으면 가치가 올라간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말은 귀하다. 그 사람이 말하면 집중하게 된다. 평소에 말을 안 하니까 말하면 중요한 거니까 말을 흔하게 하는 사람의 말은 가볍다. 그 사람이 말해도 집중이 안 된다. 또 말하는구나 싶으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 말의 부재가 말보다 많은 것을 전달할 때가 침묵이 말보다 강할 때가 있다. 화가 났을 때 말로 화를 내면 상대도 말로 응수한다. 싸움이 된다. 그러나 침묵하면 다르다. 침묵이 화의 깊이를 전달한다. 상대는 그 침묵 앞에서 생각하게 된다. 사랑할 때 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 누구나 하는 말이니까. 그러나 말없이 곁에 있으면 다르다. 그 존재가 사랑을 증명한다. 슬플 때 말로 위로하면 피상적일 수 있다. 그러나 말없이 함께 있으면 다르다. 그 침묵이 슬픔을 함께 견뎌주는 것이다. 인간은 말의 힘을 과대평가한다. 말하면 전달된다고 믿는다. 말하면 이해된다고 믿는다. 말하면 연결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 말해도 전달 안 될 때가 많다. 말해도 이해 안 될 때가 많다. 말해도 연결 안 될 때가 많다. 오히려 말이 전달을 막을 때가 있다. 말이 이해를 막을 때가 있다. 말이 연결을 막을 때가 있다. 말의 한계를 아는 것, 그것이 말을 잘 쓰는 첫걸음이다. 생각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 이 명언이 다시 떠오른다.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은 다르게 들린다. 처음에는 판단처럼 들렸다. 말 많은 사람은 생각이 없다는 판단. 그래서 불편했다. 지금은 관찰처럼 들린다. 생각과 말의 관계에 대한 관찰. 생각이 깊어지면 말이 줄어든다는 관찰. 이것은 비난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다. 나 자신에 대한 이해다. 말이 많았던 순간들. 그 순간들에 나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느끼고 있지도 않았다. 그냥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허전했다. 말은 많았는데 나는 없었으니까. 말을 줄인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게 아니다.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다. 느낌을 시작하는 것이다. 존재를 시작하는 것이다. 말이 줄어들면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에서 생각이 자란다. 그 공간에서 감정이 느껴진다. 그 공간에서 상대가 보인다. 말로 채워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 말이 줄어들면 보이기 시작한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 관계가 달라 보인다. 오래 기억에 남은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던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 답은 각자의 기억 속에 있다. 각자가 떠올려 보면 된다. 누가 기억에 남았는가? 그 사람은 말이 많았는가? 아니면 말이 적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 말은 사라진다. 소리는 공기 중에 흩어진다. 기록되지 않은 말은 잊힌다. 남는 것은 인상이다. 느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감각이다. 그 감각은 말의 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의 무게로 만들어진다. 말과 침묵의 균형으로 만들어진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가득 차 있다. 생각으로, 감정으로, 존재로. 말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다. 침묵 속에서 생각이 깊어진다. 침묵 속에서 감정이 느껴진다. 침묵 속에서 연결이 생긴다. 말은 때로 연결을 막는다. 침묵은 때로 연결을 만든다. 말과 침묵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다. 너무 많은 말도 아니고 너무 긴 침묵도 아니고 그 사이 어딘가 필요한 말만 하는 것. 불필요한 말은 삼키는 것. 침묵이 필요할 때 침묵하는 것. 말이 필요할 때 말하는 것. 그 균형을 찾는 것. 쉽지 않다. 그러나 방향은 알 수 있다. 말이 많았던 날들이 있었다. 그 날들이 잘못된 건 아니다. 그때는 그래야 했던 것이 불안했고 조급했고 붙잡고 싶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를 수 있다. 조금 더 알게 됐으니까. 조금 더 느끼게 됐으니까. 말이 줄어들 수 있다. 침묵이 편해질 수 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획득이다. 침묵 속에서 얻는 것. 생각, 감정, 연결, 존재. 말 속에서 잃었던 것들. 침묵 속에서 다시 찾는다. 오래 기억에 남은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던가?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간다.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냥 질문과 함께 산다. 그러면 말이 줄어들 것이다. 생각이 깊어질 것이다. 침묵이 편해질 것이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말이 너무 많아서 들리지 않았을 뿐이다.